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일에 관심이 많은지 피곤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낀 그게 진짜고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남한테 미친 듯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리 남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근데 왜 자꾸 어른들은 사람들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이 오지게 많은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오지랖이나 평가질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운 좋게 잘 먹힌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그리 없단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남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저한테 엄청 좀 반가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고질병인 공허함을 걷어내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 방법을 찾는데 제가 되게 찐텐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인간이 자기가 얻은 삶을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누리려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진짜 나로 존재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진짜 나로 존재한다는 게 뭔지 적혀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려면 반드시 그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람들이 사실 너한테 관심이 없어, 남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 거죠. 그게 사실이면.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진짜로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던가요? 진짜로? 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말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남한테 더럽게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연배가 높으시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이제 남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거 아니냐고요? 은퇴하고 나셔서 귀농하신 어른분들 많잖아요. 그 어르신분들 혹시 주위에 계시면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환갑 넘고 막내 타이틀 다는 그 시골 동네 딱 귀농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 동네 계신 그 나이 진짜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누구네 집 빤스는 몇 장인지부터 해서 온갖 뒷이야기 근거 없는 소문 오지랖 장난 아니라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동네 노인정에 막내로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한 70 정도 되시면. 그럼 나이인 드신 할아버지가 형님들한테 막 모함 당하고 조인트 까이고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재밌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대 라고 순진하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만 들으면 나중에 우리도 나이 70 먹고 나서도 여전히 나한테 관심 많은 주위 사람들 보면서 멘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다더니 나 이제 70이 넘었는데 왜 이리 사람들 나한테 관심이 많지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명료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외부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남들이 왜 이리 나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리 남한테 관심이 많을까요? 그건 그렇고 어른들은 왜 자꾸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랑 반대로 말할까요?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 없단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남의 일에 더럽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남의 일이라는 게 내 자존심이나 존재 가치, 컴플렉스, 열등감, 자존감 같은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일은 그 영향력을 따지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남들의 행복보다는 불행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 살던 동창 영훈이가 사업을 성공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서울대 갔던 땡땡이가 그 고시 실패하고 취업도 못해가지고 요즘에도 계속 집에 박혀서 나오지도 못한다더라. 요즘 되는 일도 없고 크게 사는데 그렇게 바랄 것도 없는 나한테는 되게 큰 안도감과 묘한 기쁨을 주거든요. 잘 나가던 그 땡땡이가 주식 투자하다가 패가망신하고 이혼까지 당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그때 우리 반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 어리숙했던 땡땡이 있잖아. 걔 코인 투자로 이번에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3채 사고 일도 관두고 여행 다닌다더라. 보다 묘하게 더 끌리는 이유입니다. 아니 사람을 그래도 그렇지 인간을 그렇게 남의 불행을 보고 안도감이나 느끼는 그런 말종으로 매도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삶에서 충분히 의미와 확신을 찾은 되게 성숙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위선자시거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짓이면 위선자일 거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신 거면 여러분은 진짜 작금의 시대에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진짜 보기 드문.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남의 불행을 보고 기분이 나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쓰레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그게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치면 어린애가 이렇게 길에서 들고 가는 치킨 보고 배가 꼬르륵 하면서 허기가 좋아도 쓰레기인 거고 모르는 이성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성적으로만 끌려도 쓰레기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식욕이나 성욕 같은 건 사실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세팅이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 치킨을 뺏거나 모르는 이성한테 막 무작정 다가가는 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처럼 남의 불행을 보고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되게 어뜻 보면 되게 불쾌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타고난 설계인 거고 본능인 겁니다. 다만 이제 앞에 식욕, 성욕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위안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느껴지시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을 까놓고 보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건 본능인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아주 솔직하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을걸요? 많이 보일 겁니다. 마음에 안 들든 그게 짜증이 나든 이거는 세상을 되게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연구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독일 말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거든요. 샤덴은 불행을 의미하고 프로이데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불행은 곧 기쁨이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남의 불행은 곧 나의 기쁨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21세기 문명시대를 살아간 지성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긴 한데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을 보면 인간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불행을 겪는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돈을 따거나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보상이나 쾌감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이제 복측 선조체라고 하는 영역이거든요. 이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되는 걸 실험에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피실험자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들었을 때. 참고로 이 뇌부위가 도파민 시스템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다뤘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카이레카키아라는 단어로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은 보편적으로 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혹시 내가 못났거나 무능하고 쓸모없진 않은지 같은 문제들을 비교를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나 우월감 같은 걸 올려주는 남의 일에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관심을 덜 가지는 거죠. 이 불편한 진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좀 갸우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곁에 있다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면 연락 뜸해지고 은근히 이제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진짜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짜다. 네가 힘들 때만 곁에 있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땐 은근히 질투하면서 침묵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은 걸러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어쩌라는 겁니까? 그쵸?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니는 걸까요? 그거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의 일관된 원리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존재 가치나 의미를 결정하고 내 열등감이나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유리한 감정이나 판단을 가져다 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이 사실 각자 다른 거죠. 좀 더 눈에 보이는 사례가 현실에서도 유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다 이런 거 대신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곁에 있어주고 이러는 행동 자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곁에 늘 있다가 잘 안 될 때는 연락이 뜸해지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게 곧 내 지위나 자존감, 우월감 같은 걸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나가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고 그거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누구 알아? 나 걔랑 친구잖아. 나 어제도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갑자기 그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소위 뭐 나락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뜸해집니다. 관심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일에. 왜냐면 이제는 그 사람 입장에선 나한테 별로 유리한 감정이나 뭔가를 제공해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더 이상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가끔 마주치면 인사치레는 하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은근히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뭐 만나도 대면대면 하다가 뭔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게 잘 안 됐어요. 되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되게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좀 배 아프고 싫은 겁니다. 뭔가 여러분을 보면서 본인이 오히려 좀 초라함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나는 뭐 특별히 막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누군가한테 내세울 만한 게 특별히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막 승승장구하니까 좀 질투도 나고 배도 아픈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잘 나가던 그게 망하고 나니까 뭔가 좀 열등감이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친절하고 좀 더 다정한 것 같고 묘하게 이게 텐션도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살다 보면. 불편하지만 인간 세상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상반된 A랑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해석의 관점이 다른 거지 굉장히 일관성 있고 똑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남의 그 일이 나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되고 좀 열등감을 줄여주는 일이 돼서 긍정적인 감정을 주면 그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다가가는 거고, 반대로 내 자존감을 위협하고 열등감을 되게 부추기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하면 관심을 안 가지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만 반대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시로 든 이야기는 곁에 있고 없고 연락을 하고 말고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의 그런 문제지만, 그저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사실 훨씬 쉽고 간단하고 에너지도 하나도 안 들고 위험 부담도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독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할 때는 소식을 들어도 시큰둥하다가 여러분이 잘 안 됐다니까 막 만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마다 막 너 혹시 걔 소식 들었냐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하지도 않고 힘도 안 들이는 간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변화의 양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남한테 뭐 관심을 두는 일은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 누굴 만나나요? 이 외로운 세상 아무도 안 남아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내 인연이라는 게 한 명이면 충분하고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철학자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니체가 되게 극찬한 프랑스 작가가 있거든요. 잠언과 성찰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라 로슈푸코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그렇듯이 진실한 우정도 거의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이런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의 중심에 아무것도 서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저 사회가 제시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알려주는 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살아왔으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의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에 무언가가 딱 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몰두하느라 남한테 관심을 쏟을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고. 근데 반대로 남의 일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몰두할 만한 뭔가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은 진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남의 일에 대해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진짜 어떨 때 보면 속된 말로 걸신 들린 것처럼 남의 일에 막 관심을 두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소위 막 댓글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현생을 좀 살아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좀 인터넷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많고 하니까 좀 현생을 살아라.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표현으로 상대방을 좀 이렇게 빡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는 뭐 소위 현생을 살고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을 좀 높이 사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현생을 사는 사람들도 그냥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지 절대 똑같습니다. 그 현생을 사는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회사에 있으니까 인터넷을 자꾸 들여다볼 여건은 안 되는 거죠. 상사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틈만 나면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일에 관심 두느라 10년, 20년, 30년을 흘려보냅니다. 그 직장인들 밥 먹으러 가잖아요. 회식 가잖아요. 그럼 늘 뭐 저기 옆 부서에 누가 이랬다더라, 뭐 그 후배가 멀었댔다더라, 그 상사가 이런 짓을 했다더라, 막 진짜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그 도파민이 쫙쫙 나오는 거죠. 뭐 잠깐 커피 마시러 아니면 뭐 과자 먹으러 당 보충하려고 탕비실에 가도 늘 남의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결국은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 뭔가 내 삶에 크게 몰두할 게 없고 전념할 것도 없다 보니까 남의 일을 가십거리 삼아서 그냥 그 공허함을 달래는 양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내 삶에서 뭔가 충만감이나 만족감, 가치나 의미를 찾지 못해서인 거면 사람들이 남의 일에 드럽게 관심이 많은 거는 결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면 삶에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확신을 가질 만한 뭔가를 발견하고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무것도 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일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인 거죠.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마무시한 관심과 오지랖, 평가질, 평판, 험담 뭐 이런 거에 이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는 내내 남들은 어떻게 사나, 뭐 남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거에 막 엄청 관심을 가지면서 사는 거를 일종의 도피처로 삼고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평생 사람들이 그러는 걸 지켜보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이건 불가피하다고 하자고요. 단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 관심, 시선, 평판, 험담 같은 것들로부터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우리 삶을 훨씬 더 윤택하고 쾌청하게 만들어줄 것이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자유를 타인으로부터 얻어내고 쟁취해내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진짜 이야기를 찾을 준비를 마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남들이 우리한테 보이는 시선이나 평판, 반응 같은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용기를 내서 온갖 공허하고 열등감, 불안 같은 것들에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진화할 것인가. 이건 사실 일종의 진화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껏 살아왔던 종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상상 이상으로 상쾌하고 청량감 넘치는 일상을 영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화하면. 우리가 어떻게 남들의 시선과 외부의 평판에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랬다가는 이 영상 분량이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참는 걸로 하고, 앞으로 제가 마인드 엔지니어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떠오른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에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무기를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장장이 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